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오너 부재로 결정하지 못했던 반도체 공장 투자가 가시화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반도체 회사들이 수혜를 받게 될까요? 자, 오늘 반도체주들이 또 오래간만에 흐름이 좋은 만큼 두 분과 함께 어떤 투자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두 분이 이재용의 미국길, 반도체, 이번에는 믿어볼까에 대한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께서는 속도가 문제다. 김진만 팀장께서는 더 미룰 수 없다. 자, 더 미룰 수 없다는 건 지금 바로 투자해야 될 시기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뭐 투자가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부지 선정이 그래도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게 일단은 집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장비사나 기타 반도체 관련주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거리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잘 나왔는데 주가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못 가는 거. 두 번째, 투자 방안이 나오기로 했는데 8월부터 지금 거의 3개월째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 두 가지였는데 이제 더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이제 TSMC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올해 안에는 그래도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더 미룰 수 없다라는 게 일단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장 갔다 돌아오면 투자에 대한 다양한 선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네. 라는 내용으로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께서는 어떤 속도가 어떻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뭐 비슷한 얘기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미룰 수 투자는 해야 되는 거고 네. 이제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TSMC를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것인가 그 속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디램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만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전형적으로 봤을 때 비메모리 쪽이 계속해서 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쨌든 이 반도체 내에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가 돈이 된다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뭐 김진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결정은 났습니다. 결정은 났는데 어디서 할 것인가, 어디서 어떤 혜택을 받고 할 것인가 그 문제인 거지 한다 안 한다 문제는 이제 이미 지나갔다로 봐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텍사스주, 뭐 테일러시, 뭐 오스틴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시에서 어떤 혜택을 더 많이 줄 것인가. 이쪽 공장을 짓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는 여기 주지사들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놓칠 겁니다.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는 삼성전자 행복한 고민을 하겠죠. 어디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제 그 부지가 선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비메모리 점유율이 20%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의 20%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을 하고 빠른 투자를 하고 빠른 어떤 고객사 점유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속도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횡보를 보였던 것들을 네. 이번 기회로 탈출할 수 있을지 네. 네,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탈출 가능합니까? 네, 저는 그래도 신곡점은 한 번씩 다 뚫을 거라고 보고요. 오. 대신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네. 많이 나뉘겠죠. 실제로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테마성 이슈로 마무리되는가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찾으셔야 되고 이제 뭐 보시면은 삼성전자 미국 투자만 나와도 막 오르는 그런 이제 종목들도 있는데 네. 그런 종목은 사실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연계가 깊고 앞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초이스하셔서 하는 게 뭐 투자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적기라고 보고요. 대부분 다 막혀 있던 뭐 혀를 뚫는다 그러죠. 혀를 뚫는 게 아무래도 삼성전자 투자 방안이 맞습니다. 발표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 관련주들은 뭐 굉장히 많으니까 뭐 서플라이 체인이나 밸류 체인 안에 보셔서 그 안에서 좀 자기 본인에 맞는 투자 뭐 기업들을 좀 선정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그래서 오늘 그 부회장의 출장과 맞물려서 주가가 오래간만에 1.7%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께서는 네. 반도체 관련주도 아까 혀를 뚫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의견이세요? 부진 이제 탈피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엉뚱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주가 가는 기업하고요. 네. 실제 수혜가 받는 기업은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뭐 삼성, 이제 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심리는 반전이 되겠죠. 반전이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예, 삼성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데 네.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반영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더 이상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이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되게 되면서 2017년도에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반도체 장비 쪽인데, 오늘 테마 쪽에 반도체 재료한지 부품 쪽을 보게 되면 뭐 지오 엘리먼트, 덕산테크코피아, 뭐 LK전자, 월드엑스, 동지세미케 다 7%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삼성전자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 어떤 소재란지 말 그대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고, 이 회사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상승이 나오는데, 물론 결국 중요한 건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 평택 공장이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에 예를 들면은 2차 전지 공장, 2차 전지 전방업체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합작 법인을 만든다든지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게 뭐 에코프로비엠인지 첨보란지 이런 기업들인데, 반도체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와 주가는 별개로 간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예.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월덱스한지 동지세미캠, 네페스 같은 종목들은 강세지만, 오늘 제가 탑픽으로 권하고 싶은 종목은 주가가 도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시면 안 네. 돼요. 잠시 후에 공개해야 됩니다. 네, 자, 하락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이 종목도 나중에 뭐 실적으로 이제 공장 이제 부지 결정이 되고 네. 이제 공장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가 착공이 들어가고 이제 생산에 들어가야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시간차가 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뭐 이 오늘 상승은 종목들이 전혀 연관성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뭐 일단은 실적의 어떤 수혜보다는 기대감에서 먼저 올라간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오르는 종목이 이 소위 미국의 네네. 반도체 공장 투자에 따른 수혜주로 꼭 보기는 힘들다.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라는 두 분의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래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결국 드릴 텐데, 자 먼저 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래서 대표주인데, 그래서 이 두 주식은 어떻게 될까를 좀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혜주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SK 하이닉스는 11만 원을 뚫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최근에 네네. 바닥권에서 반등 흐름이 훨씬 더 탄력적이에요. 자 이제 역시 이 반도체 공장 증설에 네네. 따른 수혜를 SK 하이닉스 받을 수 네네.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분위기는 탔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분위기 맞는 것 탔다. 같고요. 네.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뭐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가기보다는 이게 숫자로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비메모리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 있는 SK 하이닉스 IC란 사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비메모리 파일럿 공장이 있거든요. 이제 파일럿에서 이제 생산을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비메모리 투자를 하게 되고 앞으로 수혜가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에 의해 가는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숫자가 나와야 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바닥은 잡히겠지만은 전고점을 돌파를 할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스권. 그러니까 하이닉스 기준으로 말씀드려보게 된다라면은 10만 원에서 한 14만 원 정도 박스권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뭐 신고가에서 2017년 같은 퍼포먼스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방업체보다는 부품주가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우리 김지만 팀장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하이닉스 설명해 주셨으니까 삼성전자를 제가 한번 그래, 다뤄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좀 안타깝지만, 삼성전자가 또 너무 오르면은 다른 수급이 다 무너집니다. 삼성전자로만 네, 모르니까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런 이제 기초 체력은 충분하지만 이 주가의 체력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는 저는 8만 원 정도까지가 갈 수 있는 조금 이제 고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 8만 원이 갔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그만큼 이제 수급이 올랐다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반도체주들은 흐름이 생각보다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는 안정적이지만 기회비용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10%, 20% 오를 그런 확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을 보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는 이렇게 화끈하게 탄력성 이시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해서 8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저항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 매물대가 정말 많은데 보통 이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대라고 하는데 이 매물대가 회전이 된다면 그 위로 가겠지만 시간은 단기적 올해 안에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이고 네. 뭐 정말 반도체 빅사이클이 와서 뭐 파운더리 부분에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지 않는 이상 좀 힘들 거라는 단기적으로 뭐 충분히 우상향 가능하고요. 네. 대신 뭐 목표가는 8만 원 정도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만 원까지도 좀 빨리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 보시는 진짜 수혜주는 무엇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할 종목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유니셈 그리고 정태근 팀장께서는 한솔케미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아까 전에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예. 생산에 들어갔을 때 돈을 버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예, 일단은 지금 한솔케미칼입니다. 오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죠. 수혜를 못 받고 있네요. 네, 주가는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솔케미칼을 선택한 이유가 일단 이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 TSMC에 일단 매출이 있습니다. 매출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미국 현지 공장도 건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힌델까지도 현재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2024년까지 TSMC가 115조, 그리고 인텔이 23조, 삼성전자가 20조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산에 들어간 생산 공정에 들어간 어떤 부품들한지 그와 관련 기업들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솔케미칼은 기업이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 LSI라든지 그리고 현재 파운드리라든지 이쪽에 들어가는 과산화수소를 현재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세정 공정에 들어가는 특수가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의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파운드리에 독점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 미국 현지 공장을 만들었을 때 이 과산수소 독점 공급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봐지고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전구체 TSA 같은 경우는 증착이 현재 방막 공정에 들어가는데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TSMC 파운드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 인텔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작년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주가가 오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 생산 공정, 그러니까 뭐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납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그 소비재라 될까요? 그 공정에 들어가는 소비재라 될까요? 네. 이런 부분도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 보게 된다면 한솔케미칼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도중에 저희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면서 33포인트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6거래일 만이죠. 자, 저희 그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출소 이후 처음으로 미국 출장길에 올랐는데 반도체 공장 투자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감 속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오늘 우리 시장을 3,000선까지 이끌었습니다. 자, 유니셈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탄소 정책이 가장 핫한 대두인데 네. 이제 미국 쪽에 이제 공장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도 반도체에서 생산된 수많은 온실가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유니셈 같은 경우에 스크러버랑 이제 칠러라는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에서 제조 공정상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조금 정화시켜주고요. 칠러는 이제 이런 온도를 조금 보존해내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공장을 짓게 되면은 그 안에 수많은 장비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메인은 얼마나 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지가 메인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유니셈은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미국 쪽 투자가 있었을 때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 3분기 실적도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뭐 단순 여러 가지 수많은 장비들 중에서 온실가스라는 그런 테마에 입혀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부분도 이제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장비 중에서 정말 찐 수혜주를 찾는다면 아무래도 유니셈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현재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당장 사시지 마시고 분명히 한번 눌릴 겁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주가 흐름이 막 한 번 정도 뒤바뀌기 때문에 저는 12,800
1,800원 정도 이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15,0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사실 이 얘기는 많이들 안 하셨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제약사인 모더나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 넘게 오르고 있고 셀트리온도 그렇게 힘든 구간을 지나서 지금 최근에 며칠 연속 반등하는데 오늘 10% 넘게 오르면서 역시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LG 이노텍이요, 여러분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 메타버스 호재가 붙으면 뭐 그건 네, 돌아볼 필요가 없죠.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필수기기 출시를 앞두고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LG 이노텍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표가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32만 원 그리고 정태근 팀장께서는 30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논리로 이 주가를 보고 계세요? 네, LG 이노텍 같은 이제 LG 제가 마음의 소리 들으셨군요. 네, 눈치 보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매일매일 네. 이노텍 리포트를 보면은 항상 저평가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맞아요. 있어서 예. 왜 주가가 안 가는지 뭐 현저한 저평가 상태로 계속 이야기했는데 예.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도 충분히 맞다고 보는데 이제 뭐 앞으로 기기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거기에다 네. 이제 LG 이노텍이 갖고 있는 사업 분야죠. 뭐 이제 관광용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아니면 이제 기판 관련해서도 지금 오늘 오르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기판 쪽도 사실 주가 흐름 굉장히 좋고 기판. 모듈 정도 이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뭐 애플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테슬라도 그렇고 자율주행차가 이제 앞으로 완성이 되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카메라 모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네시스도 그렇고 굉장히 카메라 모듈의 쓰임새는 점점점 많아지고 차 한 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카메라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그래도 이번에 좀 평가를 좀 받은 것 같아서 지금 고점을 뚫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진짜 드라마틱하게 뚫었기 때문에 이게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다면은 네. 추가적으로 더 업사이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이제 이유는 아무래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결국 이제 지금은 뭐 컨텐츠 관련주들만 오르는데 이 컨텐츠를 좀 구현을 하려면 당연히 그 안에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 LG 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모듈로 인해서 이분이 좀 장비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앞으로 LG 이노텍의 주가를 더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 VR 기기라고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분히 한 고점 30만 원에서 32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가지 않을까. 대신 뭐 단발적으로 32만 원. 네, 올해 네. 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거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신 이제 미래 성장성이 32만 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쓰지 않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는 게 사실은 네, 굉장히 쉽지 어렵습니다. 않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기기 XR이라는 기계를 만드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게 LG 이노텍이다. 네. 예,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수혜를 어느 정도의 크기로 봐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혜를 받는 결국 얼마나 많이 팔리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심지어 애플 기기에 장착이 네네. 된다면서요? 그 아이폰을 보면 충분히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 아이폰은 아시겠죠? 애플은 축소 고객이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대씩만 사주면 엄청난 파급 효과라고 좀 봐지는데 요즘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 NFT 얘기만 붙으면 주가 급등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엔소프트가 NFT 얘기 나오면서 상가거든요. 물론 지금 주가 조작 논란이 좀 많긴 한데 뭐 어쨌든 그분 그 저희 이전에- 방송 연락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어, 김진만 팀장님이랑 방송하시다가 예, NC소프트 한 번에 사신 분 연락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그 있다. 얘기입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NFT 이슈가 먼저 반영이 됐고 그러면서 예.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LG 이노텍도 그런 똑같은 현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 2까지 출시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할 예정인데 그렇게 좀 봤을 때 그 유저들이 그러니까 애플의 노트북을 사용하신 분들이 애플의 아이폰도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패드 사용을 다 똑같은 걸 사용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애플 글래스 같은 경우도 스마트 글래스 충분히 구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앞으로 LG 노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수혜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도 충분히 받쳐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결국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 기술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정확한 수치로는 가늠하기 힘들지만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수혜는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메타버스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상승세가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종목들의 특징이 쏠림 현상에서 가파른 상승이 나오는 게 좀 특징이거든요. 최근에 뭐 게임비라든지 위메이드나 이런 종목들 참고해봤을 때 그리고 뭐 컴투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참고해봤을 때 단기적인 어떤 시세를 폭발하는 게 조금 최근 트렌드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단기간에 30만 원을 찍고 다시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또 주가 또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30만 원까지 한번 트라이 하고 난 다음에 뭐 이후에 또 추가적인 방향성을 설정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가야 할 그런 우려는 이렇게 그 메타버스를 비롯한 앞으로 어떤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기에 카메라 모듈이 다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부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해당 업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네네. 얘기인데 이런 거로부터 LG이노텍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안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매년 이제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합하는지 부적합하는지 뭐 테스트 탈락했다는 뭐 이유도 들렸다는 게 그 부분에 있어서 매일매일 매년 이제 신제품 나올 때마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직은 품질 테스트를 계속 통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애플도 신제품을 계속 낼 때마다 당연히 더 큰 이제 사양의 혹은 더 좋은 이제 카메라 모듈을 원할 테고요. 이노텍 같은 경우 투자를 생각보다 이제 많이 늘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생산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의 질적 향상까지 모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원하기 위해 좀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경쟁사들이 생각보다 지금 투자가 이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2등, 3등 주자들이 먹을 파이까지 이노텍이 모두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제 우려 섞인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아직은 우려의 부분보다는 이전에 이노텍이 투자했던 이력 혹은 이제 더 투자를 늘리겠다는 그런 공시를 봤었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훨씬 더 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LG 이노텍의 상대로 국내 회사도 국내 회사지만 샤프 혹은 네. 삼성전기 정도가 그 경쟁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란 말이에요. 네, 만만치 않지만 일단은 네. 현재 1위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수주 잔고가 많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컨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제품의 질을 계속적으로 개선할 거라는 그런 뭐 긍정적인 기대감을 일단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 우위를 LG 이노텍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2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 혹시 첨언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애플 입장에서는 다변화보다는 확실한 납품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광학 솔루션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애플과 LG 이노텍이 끈끈한 관계를 계속 맺어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변화를 했을 경우에 발생된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변화보다는 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메타버스와 NFT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니까 조정 올 때보다 조금씩 매수해 놓자라고 푸드파이터님께서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막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 오늘 맞수한 판도 두 분 덕분에 아주 풍성하게 이어나갔습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과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